안녕하십니까? 동양학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 아카데미 김덕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수지리의 인걸지령 즉 외암마을의 비밀, 땅은 어떻게 인재를 키워내는가? 이번 시간에는 풍수지리로 풀어보는 인걸지령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작은 마을, 150년에 걸쳐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1735년부터 1894년까지 약 150여 년간 외암리 마을은 무려 12명의 과거 급제자와 32명 이상의 현관급 이상 관료를 배출했습니다. 조선 후기 예안 이씨 집성촌인 이 외암리 마을은 걸출한 학자와 관료를 수없이 배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 작은 마을의 저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땅의 신령함이 뛰어난 인물을 낳는다는 지령인걸 사상에 있습니다. 풍수고전인 설신부에 등장하는 이 개념은 뛰어난 인물은 산천의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기운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 조상들의 세계관을 보여주죠. 외암마을의 비밀은 바로 이 땅의 기운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땅의 언어를 읽는 법, 바로 현기론 풍수입니다. 현기론은 땅의 지형과 지세를 통해 기의 흐름을 읽고 기륭을 분석하는 풍수의 핵심 이론인데요.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용은 땅의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경로인 산맥을 뜻하고, 둘째, 수는 에너지를 모으고 가두는 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셋째, 산은 혈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감싸는 주변 산과 지형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혈은 에너지가 응축되어 맺히는 지점, 즉 마을터를 의미합니다. 이 4가지 요소를 통해 외암마을의 지형적 코드를 지금부터 해독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기운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용, 즉 산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암마을은 설화산을 주산으로 삼고 있는데 이 설화산의 근원은 무려 속리산 천왕봉에서 시작된 금북정맥에 있습니다. 약 263km에 달하는 장대한 용맥이 광덕산을 거쳐 외암마을의 주산인 설화산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가지맥의 호위를 받으며 힘있게 뻗어온 중심 용맥으로 그 기운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명을 결정하는 사방위의 수호자들, 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쪽 수호자인 현무는 마을의 주산인 설화산으로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수려하고 웅장한 바위산입니다. 위엄을 갖추고 마을의 생기를 보호하는 최상급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쪽 수호자인 주작은 안산인 면잠산입니다. 주상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손한 자세로 마주보는 이상적인 높이로 외기를 막아주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역시 최상급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형이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청룡과 백호에서 기회와 결핍, 즉 불균형이 나타나는데요. 동쪽 수호자인 청룡은 마을 동쪽에 높고 힘있는 능선으로 마을을 굳건히 감싸며 외부의 기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서쪽 수호자인 백호는 마을 서쪽에 낮고 약한 능선으로 농과 밭으로 이어져 겨울철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신사 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이는 마을의 한 가지 약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 재물을 모으는 역수의 힘 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특징은 마을 남쪽 광덕산에서 발원한 외암천이 마을을 향해 거슬러 올라오는 역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풍수적 의미로 볼 때 설신부에 따르면 역수는 혈처의 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재물과 복을 모으는 매우 귀한 지형입니다. 이는 마을의 기운을 응축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외암마을의 경제적 기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자연의 결함을 보완하는 인간의 지혜에 바로 비보입니다. 풍수에서는 완벽한 땅을 찾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보완하는 비보의 지혜를 중시했습니다. 외암리 주민들은 서쪽 백호가 약한 지형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약한 서쪽의 숲을 조성하여 북서계절풍의 기세를 완화했고 폭 1m, 높이 1.5m에서 1.7m에 달하는 두껍고 높은 돌담, 총 길이 약 5km를 쌓아 바람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마을 곳곳에 인공수로를 내어 지기를 보충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땅의 특징은 인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추산인 설화산은 정상의 모양이 붓끝처럼 뾰족하여 문필봉이라 불리는데요. 그 결과 외암이간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대학자와 문필가를 배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인 면잠산은 삼각형 모양의 화성으로 군대의 깃발과 같은 형상입니다. 이는 입향조의 증손자 이박을 시작으로 다수의 무가 급제자와 고위 무관을 배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땅의 형상이 인물의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외암마을의 강점과 약점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낳았습니다. 먼저 명예, 즉 빛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쪽의 청룡이 강하고 웅장했는데 풍수에서 청룡은 남자 자손, 관직, 명예를 주관합니다. 그 결과 가문이 번창하고 많은 후손이 높은 관직에 올라 명예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재물, 즉 그림자는 달랐습니다. 서쪽의 백호가 매우 약했는데 풍수에서 백호는 재물과 전택을 주관합니다. 그 결과 높은 명예와 달리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암이간 선생은 종계서에서 집안의 힘이 미약하여 시제를 지내지 못할 정도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풍수의 영향이 특정 분야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암리, 이곳은 땅과 사람이 함께 쓴 역사입니다. 외암리 민속마을의 이야기는 지령인걸 사상의 생생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수려한 추상과 길한 물줄기는 위대한 인물들을 키워냈고 지형의 약점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지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자연과 공존하며 운명을 개척해 온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역사의 배경이 아닌 역사를 만든 주체로서의 땅을 이야기하는 외암마을의 풍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